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예은입니다. 네, 오늘은 3월 4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챙기는 행복진료실 문을 열 텐데 그 전에 뉴스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3,552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유권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소 입구에서 손소독은 필수고요. 원한다면 비닐장갑도 착용이 가능합니다. 발열 체크를 한 뒤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면 한 장의 투표 용지를 받게 됩니다. 한편 이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내일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되는데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사람에 한해 투표가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당일 확진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니까요.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처음으로 거점 도시가 함락되면서 남부 지역 전체가 러시아 손에 넘어갈 위기입니다. 러시아군이 주요 거점 가운데 하나인 헤르손을 점령하면서 서쪽으로 진군할 수 있는 전략 요충지를 확보했는데요. 수도 키우를 점령하기 위한 러시아군의 총공세는 민간인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차량과 타이어, 모래주머니 등으로 차단벽을 만들어서 저항하는 시민들에게 러시아군의 무자비한 총격이 쏟아졌습니다.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잇는 마리우폴까지 포위되면서 남부 지역 전체가 러시아군에 함락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낮에 부산의 주택가 한 골목에서 50대 부부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 A씨와 그의 어머니는 길을 가다가 만난 50대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다툼을 벌였는데요. 남성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나와 부부에게 휘둘렀고 크게 다친 50대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남성은 금전적 문제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살인 혐의로 어머니를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9만 8,803명, 누적 확진자 수는 369만 1,48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4,486만 3천여 명을 넘어섰고요. 2차 접종자는 4,437만 5천여 명입니다. 또 3차 추가 접종자는 3,157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교차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심한 기온 변화와 함께 미세먼지까지 말썽이라고 하니 호흡기 건강관리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8도에서 5도, 한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9도 선이 되겠습니다. 낮부터 밤 사이 중부와 전북 지역에는 봄비가 내릴 예정이지만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 않아 건조특보가 내려진 곳을 중심으로는 대기 건조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3월 4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은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먼저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죠.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건강 챙길지 주제 힌트 보겠습니다. 아이고, 뭔가 무시무시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무슨 뭐 위험한
위험하다. 조심해라. 그치. 뭐 이런 표시 아니에요? 위험하다, 단 거. 위험하다. 잠깐만요. 이게 설마게 아무리 그래도 뭐 라떼는 말이야 같은 그런 아재 개그도 아니고. 아니, 좋아요. 단거라고 써 있잖아요. 단 거? 단 거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뭐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단 게 위험하다니까요. 맞네. 아직은 잘 모르겠어서 두 번째 힌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밥, 빵, 면 아니에요? 그쵸? 그러네요. 밥, 빵, 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거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탄수화물. 그렇죠. 저거 세 가지 없이 못 살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죠. 네. 오늘 주제 혹시 당뇨인가 그러면? 밥이랑 빵이랑 오. 면이랑 면이랑 이런 거니까. 탄수화물이니까. 식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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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식탐일 수도 있겠어요. 저 세 가지가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인가? 오. 저 과연 정답이 맞을지 오늘의 주제 바로 보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는요. 탄수화물 중독, 한국형 당뇨 부른다. 입니다. 차박사님 맞췄네요. 맞네요. 당뇨. 저는 저렇게 세 개 다 먹으면 배부르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 당뇨 인구가 1,000만 명이나 돼요. 네, 그렇죠. 놀라지 마세요. 지금 2020년도 통계가 작년에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은 당뇨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숫자가 5년 동안 2016년부터 20년까지 무려 1,700만 명에 달했고요. 진료비만 해도 13조 원이었습니다. 엄청나죠.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로 진단을 받은 셈이고요.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50대 이상입니다. 50대 이상이 80%를 차지하니까요. 진짜 이제 당뇨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또 2006년부터 2015년도까지 우리 당뇨 발생률 추이를 살펴봤더니 예전에는 이제 50대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20대에서 30대 이 젊은 층 당뇨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이 젊은 층의 당뇨 환자들은 고도 비만인 비율까지 높았다고 하거든요. 이제 당뇨, 우리 전 세대를 아우르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 됐습니다. 네. 이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당뇨로 갈 수 있는 단계. 그래서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에서도 건강검진의 시기를 40세에서 35세로 낮췄어요. 그 연령대부터 당뇨 발병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연령대를 막론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당뇨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가 앞서 봤잖아요. 밥, 빵, 면, 이런 탄수화물 때문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말도 이제 많이 하잖아요. 안 그래도 우리의 주식인 쌀 때문에 탄수화물의 의존도가 높은데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 때문에 빵이라든지 또 방금 보셨던 이런 면류에 많이 의존하게 되죠. 점점 더 탄수화물 중독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밥 먹고 배부른데 네. 달달한 케이크 한 조각 있으면 빵 좋아하시죠? 그게 또 들어가요. 거기에 또 커피 마셔야죠. 맞아. 커피 한 주잖아. 그러니까 하면 밥배 따로 있고 빵배 빵배 따로 따로 있죠. 있죠. 근데 아무리 우리 식습관이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중독까지 갈 수 있는 식습관은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탄수화물 중독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래요? 내가 중독이 됐는데 중독인지 몰라요. 탄수화물, 한국은 밥 많이 씹으면 단맛이 나잖아요. 그쵸. 그 단맛에 우리가 중독이 되고 자꾸 이제 과잉 섭취를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혈당이 확 올라가게 되고요.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까지 높아지니까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탄수화물의 섭취율을 줄여서 하루 섭취하는 열량의 55%에서 65% 정도로 이걸 맞추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자료에 따르면은 65세 이상의 탄수화물 섭취율은 남성은 72.1%, 여성은 76.4%였습니다. 특히 노년층, 중년층의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높아서 탄수화물 중독이 아주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높네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영양소의 70% 이상을 탄수화물로 보충하고 있다는 건데 네. 이러면 건강 전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고 의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탄수화물을 좀 그런 나쁜 정제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순간 인슐린 분비량도 많아지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전신에 문제가 생기는데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몇 끼니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인슐린이 막 과다하게 분비될 수 있는 식단을 가진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네, 근데 선생님 저는 탄수화물 절대 못 끊어요. 면 너무 사랑하고 빵순이고. 네. 근데 아직 괜찮아. 아직은 좀 더 먹어도 돼요. 아니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탄수화물 어떻게 끊냐. 그러면서 또 당뇨는 걱정하시거든요. 맞아요. 이거 그렇죠. 방법이
방법이 있는 거겠죠. 네, 착한 탄수화물로 바꿔서 탄수화물 중독을 끊어낼 수 있는 비법을 저희들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잘 봐주십시오. 네. 우리 한방 진료실에서는 사실 당뇨하면 췌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친 췌장을 풀어줄 수 있는 한방 등 관리 비법을 준비해 왔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오늘은 탄수화물 중독 끊고 혈당 잡는 방법입니다. 네. 자, 혈당 잡는 법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장민욱 교수님, 탄수화물 중독 예방 3원칙이 있습니다. 네, 이 탄수화물 중독 또 한국형 당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이 탄수화물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 3원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진료 시작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중독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그렇게 중독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나한테 정말 와 있나? 자가 테스트를 좀 해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아니 저는 아까부터 정말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서 제가 과연 탄수화물 중독일까 아닐까? 맞아. 이거 너무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네, 아니겠지, 설마. 저희는 같이 이제 밥도 먹고 해봤기 때문에 네. 첫 검은 M입니다. 자, 지금 제가 그래서 자리에 체크리스트를 다 요거. 준비해드렸거든요. 있어요. 네. 네. 시청자분들도 안 해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네. 내가 몇 개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총 8가지의 항목을 준비했는데요. 네. 자,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을 잘 먹어도 점심 되기 전에 배가 고프다. 대박. 우리는 저희는 무조건 아침을 이래요. 잘 먹은 적이 없습니다. 네, 저 주말에도 아침을 먹으면 저는 점심 배고파요. 아, 그렇죠. 때가 되기 전에 배가 고프죠. 네. 네. 자, 두 번째, 빵, 떡, 과자 등의 이거는 음식을 끊기가 무조건 어렵다. 네. 당연하죠. 자, 세 번째, 식사를 마친 직후에도 여전히 더 먹고 싶다. 디저트처럼 먹어야지. 배불러. 자, 네 번째, 배가 고프지 않을 때에도 뭔가 이거는 먹고 맞아요. 싶다. 입이 심심해. 맞아. 그래요. 다섯 번째, 밤에 야식이 땡긴다. 야식이 이거 참 야식은 최고지. 아, 제일 맛있죠. 여섯 번째, 과식을 하고 나면 노곤하고 기운이 그럼 없다. 누워서 좀 자주 해야지. 맞아요. 일곱 번째, 배가 불러도 계속 먹을 때가 있다. 이거 뭐야, 이거 먹어야지. 너무 많은데. 네. 여덟 번째, 식사량을 줄였다가 과식을 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한다. 식사량을 왜 줄여, 아깝게. 다이어트 할 근데 때. 지금 굉장히 많이들 체크를 하시네요. 네. 아니, 이거 엄청 많은데요? 많은데요? 하나, 둘, 셋, 넷, 오. 5개인데? 다섯 개요. 저 어떡하죠? 차 박사님은 몇 네, 개세요? 5개, 5개. 개. 저는 저도 5개. 어머나. 3과 2분의 1개. 어머나. 의외로 뭐가 적은데? 반개예요? 제가 의외로 조금 먹어요. 아시잖아요. 네. 아니, 이거 제가 아니, 세 개를 기준으로 잡은 선생님, 건데 근데 어떡해요? 선생님, 저는 이 젊은 진짜 여자가 다 뭐야, 저는 지금. 큰일 났는데 저 뭐가 정말 저기 7개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에 여전히 더 먹고 싶다만 야. 빠지고. 저는 다 해당돼요. 야. 저도 하면서 깜짝 네. 놀랐어요. 예인엠 씨는 이미 지금 탄수화물 중독이 너무 확실하다고 보여지고요.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러네요. 이정엽 씨님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나도 해당된다 많이 하셨을 텐데 저도 2개 정도 지금 해당이 되는데 두 개요? 네, 저도 이제 두 개는 뭐 준수한데요? 당뇨병에 그러니까. 또 가족력이 있는데 네. 지금 공복 혈당 장애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서 저도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근데 이봉 선생님 그래도 3개 반 정도니까 네. 네. 조금씩 교정을 하시면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보은 선생님은요, 저거 보니까 조금 속였어요. 왜요? 해당되는 거 몇 개 있습니다. 더. 분명히 우리가 아니에요. 배고프지 않을 때도 뭔가 먹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식사 맞춘 후에 더 먹자고 꼭 그러는데 이건 체크를 안 했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지금 7개라 많아서 그런지 지금 궁금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궁금한 게 네. 사실 탄수화물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유독 한국형 당뇨가 급증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좀 체구가 작잖아요. 네. 근데 유난히 내장기관 중에서 췌장의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인슐린의 분비량을 서양 사람들과 동일하게 봤을 때 30% 정도 인슐린 분비량이 떨어집니다. 비슷한 종류의 칼로리의 정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인슐린이 그만큼 또 많이 필요한데 덜 분비가 되니까 이 당을 견디질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당 대사에 관여되는 간의 크기도 작죠. 또 우리가 체구가 작다 보니까 근육량도 작잖아요. 그래서 한국형 당뇨가 많은 겁니다. 네. 거기다가 우리 식습관도 문제예요. 우리 항상 흰 쌀밥 올라가 있고 또 면도 얼마나 많아요. 종류가 파스타 있죠, 스파게티 있죠.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거기다 또 빵을 꼭 같이 먹기도 합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혈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요즘에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가공식품의 문제는 그 안에 숨어있는 당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정제되어 있는 설탕 같은 것들이 꼭 들어가잖아요. 맞아. 그로 인해서 당뇨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탄수화물 중독
중독을 끊어버릴 3원칙을 제안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거예요? 식습관에 관한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 예방 3원칙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원칙 중에 첫 번째는 통곡. 통곡물. 네. 더하기가 있네요, 또. 그렇죠. 통곡물을 더해서 드셔야 되는데요. 이 통곡물은 GI 지수가 비교적 낮은 탄수화물에 속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라든지 미네랄과 같은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에 당이 오르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죠. 우리가 늘 먹는 흰쌀밥을 통곡물로 바꿔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크게 식생활을 개선하실 수 있는 좋은 예방 원칙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먹게 하고 네. 우리 뭐 그냥 빵을 뭐 통밀빵으로 그냥 밀빵이 아니라 통밀빵을 먹게 하고 감자보다는 고구마가 GI 지수가 낮으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서 실천하신다고 그러면 당뇨에 도움이 됩니다. 네, 통곡물 더하기가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식전에 과일 더하기. 아니 우리가 과일은 보통 이제 식후에 다이어트 그치. 먹잖아요. 근데 오. 이렇게 식전에 먹으라는 얘기는 디저트를 어. 앞에 먼저 먹고 밥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과일을 먹으라는 건 이제 좋은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도 들어있고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많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과일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원은 모두 다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친 후에 급격하게 혈당을 더 높일 수 있는 이 과일을 식후에 먹다 보면 탄수화물 중독 증상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뭐 단백질로만 채워져 있는 식단을 했다. 그러면 식후에 조금 드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식단이 탄수화물 위주니까 가능한 식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일시에 오르는 것을 좀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또 좀 쉽게 생각하자 그러면 췌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입은 저렇게 먹으면 너무 즐겁고 좋죠. 네. 근데 췌장은 이미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인슐린을 분비하면서 일을 시작했어요. 이제 나는 일이 거의 끝나간다 싶은데 갑자기 우리가 또 과일을 먹어줘요.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췌장이 과부하 걸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췌장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과일을 먼저 먹으면 좋은 게 약간 포만감이 있으니까 과식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체중 조절과 당뇨 같이 잡을 수 있으니까 꼭 식전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제도 밥 먹자마자 딸기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습관을 좀 바꿔야겠네요. 딸기 네. 먹고 밥 먹어야 먹고 되겠어요. 식전으로. 자,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아, 설탕. 설탕은 빼자. 마이너스. 설탕을 줄여야 된다는 건 아는데 설탕이 탄수화물 중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아주 대표적으로 당 지수가 높은 뭐 그런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뭐 몸이 좀 지치고 피곤하면 당이 땡겨라고 얘기할 때 사실 설탕이 땡긴다는 얘기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설탕 종류의 뭐 다이어트 음식이라든지 단 것을 좀 먹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시죠. 네. 이게 이제 탄수화물 중독의 대표적인 현상인데 단 게 확 들어왔을 때 순간적으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거는 뭐 마약이라든지 또 담배에 중독되신 분들도 많고 도박에 중독되신 분들하고 비슷한 부위에서의 도파민 분비가 활성화되면서 뇌가 변하는 모습을 이 기능적 MRI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탕을 좀 줄이시고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들로 하시면 좋죠. 이보은 선생님 요리할 때 보면 설탕 안 쓰시잖아요. 매실 주로 쓰시고. 그렇지. 네. 맞습니다. 뜻이. 어쨌든 단맛이 일종의 각성 효과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단맛이라는 게 그 탄수화물 중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난 설탕 안 먹어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흰 쌀밥 한 공기가요 각설탕 17개랑 맞먹는 그래요. 네, 효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흰쌀밥 한 공기만 먹더라도 혈당이 확 급격하게 오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린다 그러면 식빵 2조각이 각설탕 9개, 우동 200g이 각설탕 14개, 콜라 500ml 한 캔이 각설탕 16개라고 합니다. 콜라가 엄청 단 거라고 하는데 우리 흰쌀밥은 무려 17개나 돼요. 예.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밥만 먹어도 혈당은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나 좀 스트레스 받으니까 단 걸 좀 먹어볼까? 그치. 이러면서 먹으면 이제 탄수화물 중독을 하는 지름길인 거죠. 그렇죠. 단 걸 먹으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하지만 이건 굉장히 일시적인 쾌락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때는 중독이 되지 않지만 이렇게 일시적인 쾌락을 자극적으로 반복해서 맛보게 되면은 바로 중독 증상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되도록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탄수화물 중독 예방 3원칙입니다. 통곡물은 더하고 과일은 식전에 먹고 그리고 설탕은 빼는 겁니다. 모두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당뇨 예방하고 탄수화물 중독을 피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방 진료실 시간입니다. 우리 모사은 선생님은 한방 등 관리
네. 네. 우리 한방 치료의 등이네요, 모든 오늘. 것을 알려드리는 네. 신통방통 한방 진료실입니다. 이제 진료 시작하겠습니다. 야. 제가 오늘 한방 등 관리를 준비해온 이유는 췌장이 중요한 건데 췌장 위치가 우리 왼쪽 등 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 관리만 잘해줘도 췌장의 피로도를 풀어줄 수가 있거든요. 벌써 등 관리 얘기하니까 우리 장혜인 MC는 벌써 웃음이 나와요. 딱 아셨어요. 단골 손님. 네, 우리 행복진료실, 한방진료실에 VIP 안 모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 차윤환 박사님 모시고 같이 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투수예요. 등판합니다. 예. 등판하네요. 아까 특수 제작된 옷을 입고 야. 자, 오늘 등 관리입니다. 네, 등 아니, 관리가 근데 아주 전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 차 박사님 등을 한번 봤는데 네. 등이 잘생겼어. 널찍하죠? 예. 야, 잘생긴 등을 성난등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난등. 성은 안 난 것 같아요. 자, 이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사실 췌장은 이게 위장 뒤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이렇게 날개뼈 두 개를 이은 선에서 약간 왼쪽 부위, 이 부위가 췌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세요. 지금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여기구나. 이 자리가 이유 없이 아프고 담이 걸린다? 그럼 췌장 기능이 좀 떨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 온 것들은 혈자리 위주로 먼저 지압을 해줘 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격수라고 합니다. 격수. 횡격막 있는 자리, 격수. 그 밑에 최수라고 있는데 사실 최수혈은 우리 전통적인 혈자리는 아니에요. 현대에 들어서 일본에서 찾아낸 혈자리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10번째 10번 흉추 바로 밑이 중추혈 그 바로 11번째가 척수혈이에요. 이 척수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뇨를 유발한 쥐에게 이 척수혈 자극을 계속 해줬더니 당뇨 증상들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명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배꼽 바로 뒤로 3번, 2번 사이 옆에 항상 이 기립근이라고 하죠. 제일 튀어나온 근육 위쪽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 자리가 신수혈입니다. 신수혈은 우리 당뇨하면 사실 합병증이 제일 무서운데 신장 합병증을 예방해 줄 수 있는 자리가 돼요. 여기 척중혈, 네. 이 자리들. 느낌 좋다. 네. 어. 그리고 시원할 것 같아요. 느낌 좋다, 느낌 좋다. 최수 거기다가 마지막 격수까지 이런 식으로 야, 자극해주고 부항만 붙여주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네. 사실 이것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걸 여기다가 로션을 발라주시고 예전에 우리 팔뚝살 할 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주관법을 해주는 거죠. 아, 시원해. 이렇게 마사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요 자리에다가 붙여주시고 요거를 따라서 쭉쭉 여기를 싹싹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밀어주시는 것만으로도 한 번에 이게 다 자극이 되잖아요. 혈이 자극이 되니까 양쪽 기립근 쪽을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평소 당뇨 예방하는데 또 지친 췌장의 피로를 풀어주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냥 봐도 시원해 보여요. 네. 지금 박사님 어떠세요? 엄청 시원해요, 이거. 근데 왜 오른쪽만 해주나요? 왼쪽은 왜 안 해주고? 이게 시간 관계상 어쩔 수가 없네요. 이렇게 또 요가 봐야죠. 네. 네. 척추를 기점으로 주변에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췌장이 그렇죠? 안 좋다 그러면 그 부위를 이렇게 해주고. 마사지를 해주면 네. 훨씬 도움이 되겠네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거 잘 집에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따라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집에서 따라해주고 서로 뭐 부부 관계라면 부부가 해줘도 좋고요. 가족들이 서로 해주면 그 관계도 좋아지지 않을까 집에 싶습니다. 부항이 있는 집이 많지 않을 테니까 네, 그냥 손으로, 따라서 네. 이렇게 한번 쭉 지압하듯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마사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은 식단 관리 정말 철저히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한 번씩 치솟는 식욕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식욕을 다스리고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비법, TV로 배우는 요가 교실에서 준비했습니다. 부부 요가 강사 선생님들 나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인사 나눠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함께할수록 행복해지는 부부 요가 교실의 김수정. 전세훈입니다. 오늘 하트가 또 밑으로 간대요. 자, 오늘은 어떤 요가 동작 배워볼까요? 네, 오늘 함께할 요가 동작은 전신 혈액순환과 함께 식욕을 억제시켜줄 수 있는 앉아서 하는 정굴 자세입니다. 네, 요가 수련을 30분 이상 하게 되면 식욕을 촉진시키는 그렐린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식욕을 억제시킨다는 얘기죠. 하지만 무조건 굶는 것만이 당뇨에 좋은 건강 관리 방법은 아닐 겁니다. 우리 이보은 선생님이 소개해 주시는 건강하고 맛있는 밥상, 이런 식단을 잘 꾸리면서 요가 수련을 같이 해주면 조금 더 건강한 당뇨 관리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좋은 자세, 앉은 절구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세는 앉아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주고요. 허리를 바로 세운 상태에서 엄지 발가락을 잡아야 됩니다. 자, 잡는 방법은 검지와 중지 손가락, 이 두 개로 엄지 발가락을 감싸서 잡고요. 또 엄지 손가락으로 다시 한번 감싸주는 겁니다. 마시는 숨으로 허리를 반듯하게 펴서 하늘을 보게 되고요. 내쉬는 숨에 골반을 접어서 상체를 아래쪽으로 천천히 낮춰주는 겁니다. 자, 자세에 들어가면 5번의 호흡을 하게 되고요. 5번의 호흡이 끝나면 이제 거꾸로 다시 일어섭니다. 마시는 숨에 몸을 일으키고 앞쪽 하늘을 본 후에 내쉬면서 자세에서 벗어나시면 돼요. 자, 몸이 뻣뻣하신 분들의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잡기 어렵다면 좀 더 앞에 있는 발목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려우면 정강이를 잡거나 무릎을 잡는 방법이 있죠. 집에서 하신다면 이런 수건이 있을 겁니다. 이 수건을 끈으로 사용해서 좀 더 긴 팔로 자세를 취하는 거죠. 수건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 자세를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자세를 따라할 때 나는 엄지발가락이 잡혀. 그러면 그대로 해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엄지발가락을 잡을 때 허리가 동그랗게 말리고 턱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새우등, 거북목 상태로 자세를 취하는 분이 굉장히 많이 보이십니다. 자, 해결 방법 그리고 정렬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먼저 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눈이 얼굴에 있기 때문에 더 내려가려고 노력만 하다 보면 얼굴만 밑으로 내려가고 가슴은 얼굴보다 높은 곳에서 구부정한 자세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인식을 최대한 몸의 중간 부분, 명치에 인식을 최대한 주는 겁니다. 자, 이 명치 부분을 다리 부분 쪽, 특히 무릎에 있는 쪽에 가까이 두게 되면 시선에 대한 부분을 의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반듯한 허리 모양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상체 정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편하게 앉아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옆구리에 있는 흉곽, 가슴뼈, 갈비뼈 부분에 손을 대고요. 마시는 숨과 같이 이 흉곽을 넓게 부풀리는 겁니다. 하나 더. 아랫배는 몸 안쪽으로 쑥 한번 넣어볼게요. 자, 넓어진 흉곽, 쏙 들어간 아랫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만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자, 이 이상 더 내려가려고 하면 흉곽은 다시 쑥 들어가고 아랫배는 볼록 나오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새우등이 다시 만들어질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리 정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내려가려는 노력만 너무 하다 보면 발이 좌우로 벌어지고 무릎이 구부러져서 오다리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엉뚱한 곳이 스트레칭이 되는 거죠. 정렬하는 방법은 다리 위에 있는 이 무릎뼈, 슬개골을 다리의 중간 부분 쪽으로 회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얼마나 회전하냐면 발의 바깥쪽 발라를 11자가 될 때까지, 수직이 될 때까지만 회전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발가락을 당기고 뒤꿈치까지 바깥쪽으로 쭉 밀어주면 준비가 다 끝납니다. 이 상태에서 자세를 취해야만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정강이, 허벅지, 엉덩이, 등, 허리, 뒤통수까지 몸 전체에 올바른 정렬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와이프님의 구령에 맞춰서 같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앉아서 준비합니다. 두 다리를 모아서 발끝을 당겨 두실 때 허벅지 안쪽을 조이면서 뒤꿈치를 앞쪽으로 지그시 밀어볼게요. 자, 손은 내가 지금 편안한 곳에 둡니다. 무릎이나 정강이. 자, 더 가능하다면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에 고리를 걸고 엄지손가락도 감싸 잡을게요. 자, 코로 숨을 깊게 들여 마실 때 하복부를 납작하게 흉곽을 넓혀주고
자, 시선 천정을 한번 바라보셨다가 숨을 내쉬면서 등을 편 상태로 그대로 골반을 기울여줍니다. 자, 흉곽을 조금 더 넓게 확장해서 숨 가득 채워주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다리 뒤쪽이 편안해진 만큼만 골반을 앞쪽으로 기울여줍니다. 깊게 숨 쉬면서 다리 뒷면, 몸의 뒷면 전체 구석구석 한번 살펴봅니다. 자, 동작에서 돌아올 때는 코로 숨들여 마시며 상체를 그대로 일으키고 내쉬면서 팔과 다리를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자, 바르게 앉아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의 자세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목적을 위해서 너무 굶으면서 너무 참으면서 하는 건강 관리보다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건강 관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합장하겠습니다. 이마에 붙이고 고개 숙일게요.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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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은 식욕 억제에 도움을 주는 요가 동작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저는 요가 시간이 되면 음악이 이렇게 탁 나오잖아요. 네. 그럼 정신이 좀 몽롱해졌다가 저도 눈을 딱 감아요. 음악이 네. 딱 끝나면 다시 레드 싹 이렇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제 식욕 억제 요가 하고 나서 이보은 선생님의 밥상을 보면은 안 먹고 싶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너무 먹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보은 선생님의 시간입니다. 장수밥상. 네. 당뇨 식단 관리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이 좀 이것 때문에 고민되시는데요. 딱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필수 영양소죠. 단백질하고 식이섬유인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만 먹고 탄수화물 먹지 않으면 또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또 착한 탄수화물까지 섞어서 환상의 세 박자 저희가 오늘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뇨 걱정 없이 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입니다. 장수밥상 시작하겠습니다. 야, 오징어 미역 통밥. 네. 기대돼요. 기대됩니다. 제가 오늘 만들 요리는요, 정말, 당뇨밥상에서 빠지면 안 될 영양소들을 총 집합시켰습니다. 대신에 착한 탄수화물을 넣기 때문에 아주 당뇨밥상으로 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풍부한 오징어와 또 바다의 채소라고 하죠. 이 미역을 같이 준비를 해서 제가 오징어 통밥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징어하고 미역이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을 대표하는 식재료 중에 하나다. 왜냐면 네. 오징어 먹는 다른 나라 별로 없고요. 네. 미역 먹는 다른 나라 별로 없는데 네, 한국 사람만 알 수 있는 식재료죠. 일단 오징어를 먼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징어는 제가 오늘 오징어 미역 통밥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징어를 통째로 써야 돼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뼈와 내장까지 손으로 훑어가면서 깨끗하게 벗겨내고요. 네. 그다음에 흐르는 물에 이렇게 여러 번 좀 헹궈주세요. 그러면 네. 안쪽에 굉장히 깨끗해지거든요. 그리고 요 다리는 이것도 버리면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쪽 먹물 부분은 떼어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리에 흙반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 입도 이렇게 떼어내고요. 네. 그리고 흙반이 왜 이거를 제거를 해줘야 되냐면 아시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흙반이 이게 빨판 역할을 하다 네. 보니까 일단 그 작은 뭐 모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안 나와요, 잘. 그래서 가능한 한 저렇게 그냥 맞아요. 팍팍 긁어내서 네. 제거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그러고 중 난 하나입니다. 다음에는 네. 요거를 이렇게 잘게 그냥 썰어주시면 돼요. 네. 근데 오징어 고르는 법도 저는 좀 궁금해요. 아, 오징어요? 오징어 고르는 거는 아주 쉬워요. 오징어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생물 오징어를 많이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냉동을 구입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물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빛깔이 굉장히 검고 그다음에 뚜렷하고 윤기가 많이 나야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군데군데 왜 이렇게 오징어 껍질이 약간 좀 벗겨져 있거나 이거는 약간 조금 선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것도 좀 조심해서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오징어는 탄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만져보면 아줌마한테 혼나니까 맞아. 그냥 이렇게 눈으로 육안으로만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또 돌발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오징어도 보면 이제 사이즈가 좀 여러 네. 차이가 있잖아요. 네. 오늘 만드시는 이보은 선생님의 오징어 미역 통밥은
네. 사이즈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게 가장 적합할까요? 사이즈가 굉장히 이제 크면 나중에 통밥하면은 밥이 그 안에 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착한 탄수화물을 했다 해도 좀 과하게 과식하실 수 있으니까 약간 좀 작은 사이즈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또 요새 또 너무 작은 건 안 돼요. 한 중간 사이즈 정도만 하시면 중간 가장 사이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다져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요게 다 준비가 됐으면 안에 있는 이제 재료들 손질을 해야 되잖아요. 안에 있는 재료들은 요거 좀 치워주시겠어요? 안에 있는 재료들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거 뭔지 보이시죠? 요거. 미역이죠. 그 양배추. 옆에 있는 건 뭐죠? 양배추죠. 또 옆에 있는 건 뭐죠? 저거는 요거는 세발나물이에요. 세발나물. 네, 네. 우리 예인 씨 세발나물 아세요? 아니 저는 뭐 세발 낙지, 세발 자전거까지는 아는데 세발 나물은 잘 모르겠어요. 야들야들하지. 세발 나물이 있어요. 저 식이섬유 밭이네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세발나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발낙지라고 지금 예인 씨가 얘기했는데 실제로 비슷해요. 왜냐하면 저게 갯벌에서 나는 새순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요즘에 어떻게 보면 제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염분을 갖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약간 짭조름한 특유의 맛이 있습니다. 아울러 네. 식이섬유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C와 같은 다양한 비타민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봄철에 제철처럼 먹는 나물 중에 하나니까 드셔보는 거 적극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봄이기 때문에요. 일단 세발나물을 준비를 했는데 세발나물 말고 우리 집에는 냉이가 조금 냉장고 안에 있는데요. 냉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달래 넣으셔도 좋고요. 이렇게 봄철에 입맛을 확 돋굴 수 있는 봄철나무 활용하셔도 좋고요. 아니 뭐 이도저도 없고 나는 봄동김치를 담았더니 봄동잎이 몇 개 있다. 그거 다져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다 된다는 얘기군요. 네, 봄철 나오는 채소들은 다 괜찮아요.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지금 이게 미역이잖아요. 요거 살짝 제가 데쳤는데 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배추하고 미역을 같은 물에 데쳐야 되는데 한꺼번에 데치면 미역의 약간 비릿한 맛이 양배추에 스며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팔팔팔 끓으면 양배추부터 데쳐서 한 1분 정도 데쳐내시고 그 물에다가 요 미역 데쳐내고 난 다음에 각각 요렇게 다져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 오징어 안에 들어가야 될 거기 때문에 요렇게 많이 다져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발나물은 싱그러운 맛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그냥 센 것으로 다져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이게 세발나물은 데치면은 네. 너무 이게 가늘어갖고 무너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데쳐주면 식감이 또 없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최강의 비밀 병기가 그쵸. 있어. 좋은 탄수화물 바로, 있어야 되잖아요. 네, 요거예요. 네. 이게 그냥 쌀은 아닌데요? 그렇죠. 그쵸. 오늘 주제가 뭐예요? 탄수화물 중독을 막아라. 그리고 혈당을 낮춰라잖아요. 높이지 말자잖아요. 요게 지금 제가 아주 비밀 병기로 갖고 나온 곡물인데요. 네. 이 곡물이 바로 착한 탄수화물이에요. 자, 여기서 이 곡물의 정체, 네. 약간 황금빛 나는 저 갈색을 갖고 있는 거, 요거는 잠시 후에 네. 제 코너에서 얘기를 할 거니까. 비밀이에요?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하시면 맞아요. 안 됩니다. 네. 비밀입니다, 옥수수밥 아니에요? 이거. 옥수수밥? 네? 옥수수밥. 옥수수밥이요? 네. 땡. 아니요. 비밀 굉장히 병기. 우리가 먹게 되면 굉장히 몸에 이로운 착한 탄수화물인데요. 요 착한 탄수화물은 우리가 백미하고 같이 밥을 지을 때 1대1로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나는 약간 백미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3대7로 요 착한 탄수화물이 3. 백미가 7.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현미를 조금 같이 섞어서 하셔도 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신 게 이제 우리가 잡곡밥 만들듯이 네. 두 개를 섞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자, 이제 그러면 요 맛있는 착한 탄수화물을 여기 볼에다 좀 담아요. 예. 오늘 탄수화물이 좀 미워지려고 그랬는데 착한 탄수화물이 있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든든하네요. 담고 이제 이 오징어 안에 들어갈 재료를 제가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그랬으면 우리가 아까 세발나물 넣었잖아요. 세발나물도 넣어주세요. 어우, 갑자기 풍성해졌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요거는 양배추예요. 양배추가 이렇게 살짝 데쳐져 있으면 훨씬 더 소화도 잘 되고 부드러워서 먹기도 좋잖아요. 네. 그리고 단맛을 설탕에 정제된 단맛이 아니라 양배추 천연의 단맛이에요. 훨씬 더 좋겠지요. 네. 양배추도 드시면 약간 단맛이 있잖아요. 그 그리고 단맛을 이용하시는 거죠. 요거
미역입니다. 미역도 이렇게 하니까 요거는 정말 식이섬유 풍부해서 배변 활동도 좋고 네. 굉장히 좋잖아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는 요게 지금 저거예요. 홍고추. 왜냐하면 제가 요걸 왜 넣냐면은요, 약간 매콤한 맛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홍고추에다가 청양고추도 같이 섞어 넣으시면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벌써 양념을 먼저 합니다. 어떤 걸 하냐면 된장.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당뇨 식단 관리할 때 우리의 장이 좋거든요. 그래서 된장 많이 쓰고요. 요거에다가 국간장이나 요거는 진간장 아주 약간만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다진 파 넣습니다. 다진 파. 그리고 다진 마늘까지 넣어요. 그리고 요거 뭐 씹히면 약간 좀 고소하잖아요. 요 통깨나 깻가루까지 넣어주시고 네. 요거를 이제 버무려요. 아, 이게 이제 속재료가 되는 거죠. 네. 오징어 안에 속재료예요. 들어가는. 버무려 주세요. 아, 진짜 야.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저 상태로 그냥 숟가락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아, 그래도 괜찮아요. 네. 잡수셔도 괜찮은데요. 얼마나 맛있을까. 네. 그래도 오늘은 주제가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오징어가 주제니까 오징어 안에다 좀 넣어야 되는데 자, 제가 뭘 하나 안 넣습니다. 뭘 안 넣었을까요, 자 박사님? 뭐, 제가 다 다 넣으신 것 안 같은데. 넣었어요. 뭐 맛술 이런 거 넣나? 제가 아까 오징어 다리 어. 다져놨잖아요. 그건 여기 들어가요? 그걸 여기다 넣으시는구나. 네. 왜냐하면 이 오징어 다리를 나중에 넣고 버무려야 수분이 많이 생기지 않아요. 만약에 처음부터 넣고 버무리잖아요. 그럼 오징어 다리에서 수분이 흘러나와서 안에 집어넣기가 조금 안 좋으니까 이렇게 벌써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오징어 다리를 넣고 버무리게 되면 정말 오징어 속에 오징어네요. 조리의 팁이거든요.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약간 고소하면 좋겠어요. 예. 자, 옆에서 집어주시는 예, 거예요. 뭐, 참기름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달라고 하셔야 되는데. 네. 아, 그건 주지 마세요. 네. 이렇게 버무려요. 이제 다 괜히, 됐어요. 괜히 혼난 느낌이에요. 네. 옆에 있으면 가끔 혼나요. 아, 그랬으면 요거에다가 이렇게 접시를 하나 놓고 오징어 하나 준비합니다. 네. 아까 요거 아까 준비했대요. 벌려드려야 되지 버무려놨잖아요. 않을까요, 요거 뭐 이렇게 잘 집어넣으면 돼요. 오징어 순대. 그렇죠. 야, 이거 순대 형태로 만드시는 네. 거구나. 네, 요거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요거 굉장히 별미라 옛날 그렇겠어요. 당뇨 식단 하느라고 조금 못했었는데 네. 이렇게 먹고 나니까 굉장히 편안하다. 요거 좀 네, 잡아주시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가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주세요, 제가. 통통하게 잡아주세요. 야, 이거 제대로인데요. 네. 와. 미끌미끌해요, 이게. 네, 그래서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부부 요가 같이 하고 부부가 또 이거 만드시면 되겠어요. 네. 네. 아, 좀 잘 좀 해봐요. 막 이렇게 싸우면 어떡하죠? 이렇게 해서 꾹꾹꾹 눌러주세요. 네. 야. 여기 그래서 찰지게 이렇게 들어가 엄지손가락으로 쑥쑥 누르면 네, 되겠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입구까지 어느 넣으시고, 정도 넣냐 하면 한 위에 1.5cm 정도만 남겨놓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너무 꽉 넣게 되면 이게 또 쪄지면서 터지거든요. 터지나? 1.5cm 남은 네, 것 됐어요. 같습니다. 그럼 네. 잠깐만 들고 계세요. 아, 들고 있어요. 네, 들고 있으면 제가 요걸로 그렇지. 꼬치로 이렇게 꼬치로 네. 띄워주는 거예요. 부러졌어. 아, 괜찮아요. 어. 이렇게 해주세요. 아. 이렇게 하면은 안에 있는 지금 재료들이 빵빵하게 익혀지면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오늘 생방송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조금 미리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랬으면 요걸 이제 넣어 볼게요. 네. 근데 네. 그냥 넣지 마시고요. 요게 또 하나 팁이에요. 아까 우리 차연아 박사님이 저한테 막 줄라 그랬던 거 네. 요거 청주거든요. 이렇게 막 거기에 김이 들어가요? 끓을 때 청주를 이렇게 끼얹어 주세요. 그쵸, 그쵸. 밑에 물에다가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려줘요. 이야. 이렇게 통통하게 이렇게 올립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일단 쪄요. 뚜껑 덮을게요. 네. 이렇게 쪘으면 요거를 어느 정도 찌냐 하면은요. 안에 있는 것들은 지금 착한 곡물도 밥 형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 익혀졌고요.
오징어 다리, 네. 그거랑 오징어 표면만 익혀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통 한 25분 정도 찌면 딱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한번 쪄놨어요. 아우, 저 향이 사실 날라와가지고요. 네. 이렇게. 힘들었어요. 맛있겠다. 보세요. 와. 이렇게 지금 쪄지거든요. 와.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가져다가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네.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네. 너무 뜨거운 것을 꺼내서 바로 썰라 그러면 네. 안에 있는 게 밀려 나오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렇게 좀 식혀놓습니다. 식혀놓고 난 다음에 요 꼬치를 빼지 마세요. 꼬치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터지잖아요. 네. 그래서 빼지 말고 그냥 바로 이렇게 도마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써세요. 아, 그 이유였구나. 네, 이렇게. 저 집에서 아우, 가끔 이렇게 하면 알죠. 그 데펴서 하면 다 터져가지고. 아. 와, 이렇게. 진짜 맛있... 네. 찰지게 썰리네. 야. 야. 맛있겠죠? 네. 이렇게. 어머. 아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천천히 식히는 것도 팁이네요, 이게. 네. 왜냐하면 밥들이 우리가 이제 밖에 놔두면 밥들이 서로 엉겨붙어서 좀 그렇죠. 딱딱한 찬밥처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것처럼 안에 밥들이 식어서 좀 엉겨붙어 줘야지만 형태가 유지되면서 썰릴 것 같아요. 요거요. 네. 요렇게 보시면은요. 요렇게 밥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바로 잡수시면 되는데 제가 한 개씩 놔드렸거든요. 네. 잡숴 보세요. 아니, 꽉 채워졌어요. 하나만 놔주셨어요, 왜? 저도 그 생각했는데. 우리 최 박사님은 여기 있어요. 아, 좀 더 드려도 돼요. 야, 요거 맛있겠는데요, 이거 아주. 어때요? 맛있어. 식감이 아주 좋고요, 일단은. 네. 그다음에 바다의 향도 있으면서 이 안에 있는 밥이 구수하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착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뭐랄까 약간 쫀득쫀득하면서도 맞아요. 씹히는 식감이 좋잖아요. 네. 입안에서 막 터지는 게 네. 굉장히 다채롭다고 해야 되나요? 그쵸. 네, 재료들별로 식감이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거기에 제가 지금 바다의 채소 미역, 그다음에 양배추, 그 식감들이 다 느껴지세요. 맞아요. 세발나물까지. 네네. 세발나물도 그 가느다란 게 네.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 맞아. 향이.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당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해하시는 게 당뇨가 있으시다고 밥을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 아닙니다. 왜냐면 사람이 밥 없이 어떻게 살 수 맞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 그 당뇨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밥을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있었던 갈색이 나는. 네. 그게 비닐병기. 맞아요. 아울러 그냥 따뜻한 밥보다는 좀 식은 밥을 드시는 게 또 당뇨 환자들한테 좀 좋아요. 거기에다 그럼 또 이제 사람이 살아갈 때 단백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백질인 오징어. 네. 그리고 비타민하고 무기질이 섭취돼야 되는데 비타민하고 무기질은 제철 나물이었던 세발나물. 네. 그다음에 미역, 양배추 이런 것들로 적정히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제 봄 되고 조금 이제 뒷산이라도 가고 싶으실 때 요거 좀 챙겨 가셔가지고 드시면은 네. 체력도 좋아지면서 건강해지면서 영양소도 공급받을 수 있는 아주 환상의 조합이었습니다. 근데 오징어를 이게 원래 이렇게 연하고 야들한 걸 사신 거예요. 찔 때 그게 포인트가 찔 있는 때 제가 아까 네. 김이 막 올라올 때 제가 청주 부었잖아요. 네. 이 청주가 오징어의 연육도 되면서 오징어를 굉장히 살캉하게 삶게 하는 또 그렇게 비린맛도 없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찜기에다는 그렇게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 돼요. 네. 아유. 살캉하면서 쫄깃해요. 그래. 아니 근데 네. 그 쫄깃한 맛하고 아까 그 곡물이 뭔지 안 가르쳐 주셨는데 비밀병기. 그게 밥을 먹는데도 톡톡 터지는 맛 맞아.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채소들하고 어우러지는 맛이 아주 기가 막힌데 자, 레시피 한번 보겠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당뇨 밥상, 바다의 감칠맛과 착한 탄수화물의 만남. 오늘의 메뉴는 오징어 미역 통밥입니다. 먼저 오징어를 손질해 볼까요? 몸통은 가르지 않고 다리를 쭉 뽑아 속까지 씻어주시고 오징어 다리는 잘 씻어 송송 썰어주세요. 이제 속재료도 준비해 볼까요? 먼저 오늘의 비밀병기, 착한 탄수화물 3과 백미 7의 비율로 섞은 밥을 준비해 주시고요. 미역과 양배추를 살짝 데쳐 잘게 다져주세요. 아삭한 식감에 세발나물도 잊지 않으셨죠?
세발나물은 익히지 않고 생것으로 준비해 잘게 썰어줍니다. 함께 준비한 붉은 고추도 잘게 썰어주세요. 재료 준비가 완료됐다면 이제 밥에 양념을 해볼까요? 갖은 양념을 넣고 준비된 밥과 잘게 썬 재료를 함께 버무려 주세요. 양념은 과하지 않게 알맞게 간 맞춤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은 밥을 넣어줄 차례인데요. 몸통에 밥을 넣고 끝부분이 1.5cm 정도 남게 담아 속재료들이 빠지지 않도록 꼬치로 꿰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찜기를 이용해 맛있게 쪄볼까요? 김이 오른 찜기에 청주를 뿌려주세요. 비린 맛을 잡고 더 깊이 있는 맛을 만들어준답니다. 20분 정도 쪄내면 맛있는 오징어 미역통밥 완성! 풍부한 식이섬유와 단백질, 그리고 착한 탄수화물로 만든 건강한 당뇨밥상, 오징어 미역통밥 어떠세요? 오징어 미역 통밥입니다. 울릉도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렇죠. 바다가 내 입에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듭니다. 바다향, 이 봄에 이제 바다향도 느끼면서 네. 그 채소와 어우러지는 미역하고 뭐 그 양배추도 들어있고 네, 세발. 세발나물.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네. 박사님. 아까 말씀드린 게 있었잖아요. 네. 그 갈색을 내는 비밀병기. 비밀병기. 자, 이것으로 그 탄수화물 중독도 끊고 당뇨 증상도 완화하신 분이 있거든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시죠. 파워풀한 텐션과 함께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정신력을 자랑하는 오늘의 주인공은요. 소문이 자자한 운동 마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얼마나 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한 1시간 정도 탄 것 같아요. 또 많이 탈 때는 뭐 2-3시간씩 자전거 타는 게 좋으니까 즐겨 타고 있어요. 건강을 되찾은 그녀 김복희 씨를 소개합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운동과 함께입니다. 매일 빼놓지 않는 일과라고 하네요. 원래 그렇게 체력이 좋으셨나요? 원래 좋진 않았죠. 원래 좋진 않았는데 당뇨라는 질병이 있기 때문에 합병증 때문에도 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건강적신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당뇨를 진단받은 겁니다. 조금 입에 많이 갈증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잠잘 때 화장실을 자주 가더라고요. 그때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한번 검사해보자고 그래갖고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대표적인 당뇨 초기 증상은 잦은 갈증과 소변으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은 것이 특징인데요. 이를 방치할 경우 여러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심혈관 질환을 발병시킬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녀 또한 매일 당뇨 자가 검진을 빼놓지 않고 있다는데요. 우와, 110이 정상이네. 역시 운동한 보람이 있네요. 좋아. 최근에 건강검진 받은 적 있으세요? 최근에는 없고 작년 9월에 받았거든요. 그러고선 이제 뭐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몸 상태가 어떤지는 궁금하네요. 저도 참 궁금하네요. 열심히 관리한 만큼 건강을 되찾았을지 전문 병원을 찾아 검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뇨 이제 약 드신 지 몇 년쯤 되셨어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 정도? 네네. 요번에 피 검사하신 거는 네. 빈혈이나 뭐 간 수치나 콩팥 수치 이런 건 다 정상이시고 여기 당화 혈색소가 7.0이시니까 이게 6점대까지 좀 떨어지시는 게 좋으세요. 이 정도는 사실은 정상 정도로 나오실 것 같아요. 올해 여름에 찍으실 때 꼭 네. 복부 검사 같이 네, 하시고 약 떨어지시면 오세요. 네네. 흔히 우리가 당뇨 합병증이라 그러면은 눈이랑 콩팥, 손발가락 신경혈관으로 먼저 오시는데 후천성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이 당뇨병이라 그래요. 특히 이제 대혈관 합병증까지 오게 된다 그러면은 뇌졸중이라든지 심장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합병증이 올 수 있으니까 항상 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평생 관리가 필요한 당뇨를 개선한 비결. 저도 참 궁금한데요. 평범하지 않게 쉬는 것이 비법이라면 비법이죠. 이거 어떤 것 때문에 하고 계신 건가요? 혈액순환도 안 되고 붓기도 있고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옆에다 두고선 그냥 이렇게 두들기기도 하고 텔레비 보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나름대로 하는 운동.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
홍두깨를 강하게 힘줘서 굴리거나 두들기면 오케이. 이렇게 홍두깨를 바닥에 놓고 발바닥으로 굴리며 마사지하는 것도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고프다. 밥 해 먹어야 되겠다. 당뇨 관리에 있어 식이요법만큼 중요한 건 없겠죠.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건강 푸드는요? 굉장히 화려하네요. 무지개 같죠? 이렇게 색깔 맞추는데 이유가 있나요? 예전에는 흰밥하고 흰빵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 칼라푸드에는 이 색깔대로 영양소가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색깔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먹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음식을 만들면 영양소 균형을 맞출 수 있을 뿐더러 알록달록 멋진 비주얼도 뽐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취향에 따라 소스까지 얹으면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샐러드 완성. 가지를 좀 볶을까요? 다음은 혈관 정수부라 불리는 양파 가지 볶음입니다. 가진 채소를 곁들여 올리브유에 휘리릭 볶으면 뚝딱인데요. 당뇨 밥상은 기름기가 적고 담백한 식재료가 좋은데 그중 찰떡궁합인 브로콜리와 두부를 이렇게 무치면 그 맛이 천하일품이랍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 했던가요? 그녀의 밥은 일반 밥과는 조금 다르답니다. 바로 요것 때문이죠. 카무트라는 쌀이에요. 이거는 당뇨 환자들한테 도움된다고 해서 제가 먹고 있어요. 일반 쌀하고 1대1로 같이 해서 먹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와 중동 지역의 주식이었던 카무트는 착한 탄수화물과 좋은 단백질 등 양질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카무트 밥은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지 않을 뿐더러 당부화 지수 또한 비교적 낮아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쌀과 카무트를 1대1 비율로 섞은 다음 카무트가 물을 적게 먹어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밥하는 것보다 물을 적게 넣으셔야 밥이 맛있게 돼요. 여기에다가 올리브 오일이나 한 스푼 정도 넣거든요. 올리브유 왜 넣는 건가요? 일반 쌀은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올리브 오일이 쌀에 코팅도 되고 전분 손실이 줄어서 소화도 천천히 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서 저는 이렇게 밥을 해서 먹고 있어요. 당뇨 관리에 좋은 영양 만점 따끈한 카무트 밥까지 고슬고슬 잘 지어지니 금세 튼튼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이처럼 건강을 위해 주인공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밥이 잘 됐네. 맛있네. 보통 당뇨는 이제 내가 탄수화물을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몸에 좋은 탄수화물을 유지를 하면서 지방, 단백질, 야채, 섬유질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섭취를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먹었을 때 얼마 올라간다 이런 거를 나름대로 이제 표로 적어보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 그래서 나한테 맞는 어떤 균형적인 식사량 그리고 약의 양, 운동의 양 그 균형점을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늘도 다짐합니다. 채소를 많이 먹고 또 다른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노력을 아끼지 않은 만큼 그녀의 아침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건강 회복 비법이 뭔지 차윤환 박사님 카무트입니다. 네. 아까 이보은 선생님의 장수밥상에 그 오징어 속에 들어갔던 황금빛을 내는 곡물이 있었잖아요. 그 곡물의 정체가 바로 카무트입니다. 네, 아까 그 착한 탄수화물의 정체가 바로 이 카무트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 탄수화물 중독도 늘어나고 당뇨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요즘 같은 시절에 탄수화물 섭취는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인은 원래 무슨 힘이었어요? 밥심. 자, 이보은 선생님, 힘이 제일 세 보이시는 이보은 선생님, 밥 안 먹고요. 얼마나 버티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뭘 그런 걸 물어봐요. 저는 하루도 못 버텨요. 아, 그럼. 저는 정말
빵배, 밥배는 따로 있기 때문에 꼭 밥을 또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삼시세끼 밥을 챙겨 먹는데 아까 보니까 뭐 흰 쌀밥에 무슨 뭐 저 설탕이 몇 맞아요.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을 안 먹고 살 수 네.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쁜 탄수화물은 빼고 착한 탄수화물을 선택해서 먹어야 되는데 네. 그런 착한 탄수화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무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탄수화물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게 착한 탄수화물인지 나쁜 탄수화물인지 어떻게 구별을 해요? 자, 일단은 착한 건지 나쁜 건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요. GI 지수라고 하는 당 지수인데요. 자, 요건 뭐냐?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얼마나 빨리 우리 몸속에 흡수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요게 높으면 나쁜 탄수화물, 요게 낮으면 착한 탄수화물인데요. 곡물별로 GI 지수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요. 네. GI 지수가 좀 차이가 있어요. 저게 지금 우리가 먹는 백미가 84. 야, GI 지수 엄청 높고 높네. 몸에 좋다는 귀리나 현미가 55, 56이래요. 네. 근데 저 밑에 보시면 40밖에 되지 않는 애가 하나 있잖아요. 네. 저게 바로 이제 카무트죠. 아하.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55 정도 이하 되면은 저혈당 지수 식품이라고 그러고요. 56에서 69 정도면 중혈당 지수, 그다음에 70 이상이면 고혈당 지수 식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높은 거면 높을수록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는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카무트는 40이니까 곡물 중에서도 굉장히 혈당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식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뇨 환자분들한테도 좀 쉽게 먹을 수 있는 착한 탄수화물 곡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니 실제로 흰 쌀밥을 먹었을 때하고 카무트 밥을 먹었을 때하고 혈당 지수가 달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제작진들이 실험 참가자들을 좀 모시고 카무트 밥 그리고 또 백미를 각각 다른 날에 공복 상태에서 한번 드시게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참가하셨던 분 중에 64세 여성분께서는 이 백미를 섭취했을 때는 혈당이 132까지 올랐었는데 카무트 밥을 먹을 날에는 112까지밖에 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20 정도가 더 떨어진 셈이 된 거죠. 네, 또 52세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백미 섭취후에는 110이었는데 이제 카무트를 섭취하고 나서는 93, 그러니까 17 정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카무트가 훨씬 덜 당을 올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밖에 또 다른 유의미한 실험 결과가 있었어요.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16주간 카무트를 섭취하게 했더니 체지방은 3.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뿐만 아니라 6주 동안 카무트로 만들어진 뭐 빵이나 크래커라든지 파스타라든지 이런 이 탄수화물을 다 좋은 걸로 바꿔서 먹은 거죠. 이렇게 했더니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이나 또 통증의 발생 빈도 같은 것들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단실험 조건과 대상에 따라서 결과는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카무트를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먹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카무트 그러니까 이거 뭐 얼마 안 된 거나 왜냐면 얼마 들은 적이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카무트는요. 6,000년 전에 고대 이집트와 중동 지역에서 경작이 되어서 이미 주식으로 먹고 있던 고대 곡물 중에 하나입니다. 피라미드에서 4,000년 동안 즉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종자가 발견돼서 일명 왕의 밀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기도 했는데요. 네. 겉을 보기에는 그냥 우리 현미 비슷하게 생긴 것도 같다라고 하지만 먹게 되면은 식감이 조금 더 부드러운 특성이 있는 그런 곡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별칭이 왕의 밀이라고 하니까 왠지 좀 있어 보이고 그렇죠. 왕이잖아. 네, 왕이잖아요. 네. 그럼 당지수가 낮다는 이 카무트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일단 카무트가 그냥 탄수화물만 좋은 것이냐? 아닙니다. 다른 영양소도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아미노산도 필수 아미노산 8종이 잘 들어있고요. 오메가6,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있고 지방산 13종, 비타민 8종, 무기종 12종 그렇게 해서 등등등 총 53종의 다양한 영양소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소도 매우 풍부한 착한 탄수화물 곡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특히 식품별 당 함유량을 비교해 본 결과 카무트는 100g당 당 함유량이 5.29g입니다.
흔히 우리가 당뇨에 좋다고 알려진 꾸찌뽕이나 돼지 감자보다도 카무트 당 함량이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카무트의 단백질 함량은 현미보다 188%나 높다고 합니다. 이게 당 함유량은 낮고 단백질은 높고 높다. 이런 네. 착한 탄수화물이다 이건데 근데 이게 어차피 전분인데 네. 구체적으로 카무트의 어떤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곡물을 먹게 되면 전분이라고 하는 걸 먹게 되고 이게 혈당을 올리게 되는데요. 카무트는 들어있는 전분이 일반 전분이 아니라 저항성 전분이기 때문에 이런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저항성 전분이 뭐예요? 저항성 전분. 그럼 조금 뭔가 이렇게 나쁜 애 같잖아. 뭔가 저항하고 자꾸. 네. 자, 이게 제가 어떤 건지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얌얌얌얌얌얌얌하고 밥을 먹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전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자, 전분들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위로 내려가죠. 아유, 제가 이제 뒤에서 하니까 잘 안 보이네요. 제대로 자, 됐어요. 네. 자, 위를 통과해서 얘가 이제 어떻게 들어가요, 이제? 장으로 가죠. 네. 자, 그럼 파란색인 일반 전분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소화가 돼가지고요. 장에서 흡수가 돼서 간으로 올라가요. 소화 흡수가 돼서 이제 간으로 올라와서 혈당도 올리키고 남으면 지방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저항성 전분이라는 건 뭐에 저항을 하는 거냐? 네. 소장에서 나오는 효소에 저항을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대장으로 자, 가죠. 대장으로 가요, 이제. 네. 대장으로 또 지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방향이 밖으로 되네요. 자, 네. 그리고 결국 소화가 안 됐으니까 나와. 다음 날 그냥 화장실 나오는 거예요. 안녕 하고 나가버리게 되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저항성 전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효소에 저항을 하기 때문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저항성 전분이 단순히 자기만 저항해가지고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얘가 그 속에 있는 흡수가 돼야 되는 그런 전분들까지도 같이 가자. 그리고 끌고 나가거든요. 마치 모처럼 식이섬유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드셔도 안 먹은 거와 같은 효과뿐만 아니라 정말 굶은 거와 같은 특성을 나타낼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당뇨 환자들에게는 정말 신퉁방퉁한 그런 좋은 전분이 바로 이 저항성 전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장에서 소화 흡수가 되지 않고 대장으로 바로 가서 그냥 나오기 때문에 지방이 쌓일 염려가 없네요. 자, 그래서요. 그런데 이게 저항성 전분이라고 하는 게 그럼 카무트에 얼마나 들어있느냐? 제법 좀 많이 들어있어요. 자, 100g 기준으로요. 저항성 전분의 함량 비교를 하면은 백미에도 들어있거든요. 1.2g 정도, 현미에는 1.7g 정도, 카무트에는 17.7g 정도의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으니까 백미보다는 15배, 현미보다는 10배 정도 더 높은 함량이 들어있습니다. 네, 대장에서 노폐물과 함께 배출이 되니까 체중 감소에도 도움을 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카무트밥을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네, 우리 다이어트 식품의 척도는 사실 식이섬유 함량이 얼만큼 되냐인데 카무트는요 100g당 12g으로 현미보다도 3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먹었을 때 일단 포만감이 있어서 다음 밥을 좀 늦게 먹을 수 있게끔 해줘요. 과식을 피할 수 있고 폭식을 피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하니까 배변 활동을 아주 원활하게 해갖고 우리 몸에 노폐물도 나가게 해주고 다이어트 하는데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카무트에 다른 성분이 더 있다면서요. 네, 다른 성분도 좀 살펴볼게요. 면역력의 필수라고 알려진 셀레늄이 카무트에는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사실 셀레늄 하면 마늘, 현미, 보리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데 카무트에는 100g당 69.3 마이크로그램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 중에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또 이 셀레늄은 탈모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실제 또 탈모 환자들이 이 셀레늄 수치가 낮았다라고 하니까 카무트가 탈모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카무트가 왜 착한 탄수화물인지 알 것 같은데 아까 이보은 선생님이 오징어 안에 넣은 그 국물이 그 비장의 무기가 카무트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징어 먹으면서 그 톡톡 터지는 그런 밥맛을 봤는데 밥만 지어서 먹었을 때 어떤 맛인지 또 궁금해요. 밥짓기요. 밥짓기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어떻게 밥짓기가 편리한지 한번 보시죠. 네. 일단 쌀과 카무트는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불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율은
쌀 1, 카무트 1 이렇게 해서 1대1로 섞어주시고요. 보통은 카무트 3, 쌀 7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물의 양은 1.5배로 하시면 되고요. 일반 취사를 눌러서 바로 밥 짓기를 하시면 네. 아주 맛있는 카무트 밥이 만들어집니다. 아니 아까 먹어보니까 밥맛이 그쵸? 또 구수하더라고요. 구수하죠. 밥만 네.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카무트 밥을 꼬숩다고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지금 요 앞에 준비해 주신 네, 거 네. 밥이랑 누룽지. 네, 요거는요 카무트 밥인데요. 네. 참기름만 살살 묻혀서 네. 한 입 크기로 제가 주먹밥을 만들었어요. 아이고 귀여워. 네, 요거 만들어 잡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카무트 누룽지를 준비했거든요. 같이 한번 잡숴 보세요. 아니 이 카무트 밥은 식감이 진짜 좋지 않죠? 너무 좋죠. 약간 오독오독한데 주먹밥 맛있네요. 근데 카무트 먹을 때 주의할 점 같은 거 있어요? 네, 일단은 카무트가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특성이 있고 저항성 전분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당연히 이제 배탈 같은 복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주의하시고 하루에 권장하는 카무트의 양은 120g 정도니까 이 양을 지키시는 것을 권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고대 곡물인 카무트는 가이드에 따라서 엄격하게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정식 수입된 카무트 제품인지 정품인지 요거 확인하시는 것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혈당 잡는 법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는 확실히 봄 느낌이 나던데. 네, 봄이 왔다는 게 실감이 드는데요. 오늘 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봄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